안녕하세요. 맥케니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NH투자증권에서 트룩시마 미국 가격이나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자 2만원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월요일장에 지금 양시장 좀 혼조세인데요. 코스닥은 좀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조금 이제 하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오늘도 한 0.50전 정도 좀 하락하면서 1265원, 예, 이 정도 하죠.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하고 좀 다르게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예,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많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여기도 한 200개 가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0.34, 예, 2600선 뭐 이 정도 8% 정도 빠졌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 언저리에서 지금 넘어가느냐 아니냐, 양시장이 이제 올해 연고점을 넘어가느냐 아니냐, 요런 어떤 이제 헤드라인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적으로 딱 뭐 보시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일단 굉장히 열악한 어떤 제약바이오의 어떤 흐름들을 올해 지금 상반기 내에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예, 지수는 올라갔습니다만,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초의 어떤 가격들보다도 밑에 있는 어떤 가격이니까 지금 연간 기준으로 그렇고 월봉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성과는 극히 지금 안 좋은 어떤 상황의 어떤 지수 대비해서 종목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어떤 대형주들이 어떤 이 부진한 흐름들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단의 영향이 할인율이라든지 성장성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로서 과거 같은 퍼레이션은 받기가 좀 힘들죠.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가 부진한 것들 본다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수익성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과거보다는 부족하다. 경쟁도 치열해지고 가격 할인폭도 높고 퍼스트 무브의 어떤 과거 대비해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그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브는 없죠. 그리고 퍼스트 무브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6개월 이내면 대부분 후발 주조가 들어오고, 특히 이제 올해 최대 뭐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뭐 8개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많이 되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한참 때 어떤 셀트리온의, 그래서 이제 퍼레이쇼가 과거보다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PBM 논란이 6월 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뭐 두 곳 다 이제 등재가 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뭐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부회장이 나와서 이 사본보다는 공보험 쪽에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 신경 쓴다. 그리고 이제 합병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어떤 주관사 뭐 선정 이야기와 회사가 이제 조회 공시를 통해서 합병 관련되는 검토 사실과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단은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은 좀 주춤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어떤 종목의 목표가를 선정하고 리뷰를 할 때 보통 1년 정도를 보거든요. 1년 뒤에 어떻게 이 회사가 성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목표 주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레이팅을 한다든지 뭐 목표 주가를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NH투자증권에서는 툭시마 관련되는 부분, 약가 하락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적 추정치를 낮췄다. 그러니까 2분기 관련되는 부분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맞을 거고, 아니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추정치가 낮아지면 목표 주가를 낮추는 건데, 지금 상황은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분기여서 이제 향후에 미국 시장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트룩시마가 이제 주가 아니라 램시마, SCU, 플라이마, 기타 이제 신규 제품들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뭐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몇 년 전에는 트룩시마가 사실 실적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인하한다 해서 이제 한 뭐 10% 내외 정도로 그 목표 주가 조정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뭐 말이 안 맞는 어떤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권사가 이제 목표 주가를 보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가가 연저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하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굳이 이렇게 낮출 만한 상황이 아닌데 헬스케어 쪽에 이제 2분기 공급 계약을 기본으로서 매출을 추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장기간 진행될 부분들도 아닌데 이제 명목상으로 이제 트룩시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것에 대비해서 램시마 SC가 2분기에 좀 줄었다. 램시마 SC는 유럽이나 미국에 사실은 뭐 내년까지는 고성장세를 다고 굉장히 중요한 게 램시마 SC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뭐 10월달 이후에 허가 관련되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적인 부분으로 이 목표 단가를 좀 낮추는 행동은 정권사들이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목표 주가의 어떤 조정과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 PBM 관련되는 부분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로 조금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될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이제 합병에 관련된 어떤 가시화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NH투자증권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실적이 조금 준다는 부분이 본래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한다. 이것 때문에 여기도 기존에 9만원에서 85,000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각 하우스마다 비유가 있는데 결국 이제 1년 단위로 어떤 목표가 선정과 이런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단기 어떤 실적에 연동되어서 이 조정을 하는 어떤 사례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셀트리온 쪽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안 가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뭐 낮추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 봐야 될 것과 기대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관이 매도하는 어떤 흐름으로 더욱더 이제 작용을 하는 어떤 하우스비들이 좀 많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셋이 이번에 이제 주관사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무 말도 못한다. 사실 이제 이사의 결의가 나기 전까지 뭐 어떤 식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예 뭐 발설하기가 쉽지 않겠죠. 특히나 이제 주관사 입장에서 미래세증권에서는 여기에서 뭐 코멘트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셀트리온도 이제 공시로 이제 구체적인 합병된 사항 그러니까 뭐 제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를 할지 어떤 또 시기 어떤 방법 형태로 할진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내내 다시 재공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합병에 관련해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이 뭐 주주들의 어떤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된 행사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미래에셋하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 서정림 명예회장이 이제 1956년생인가요?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래에셋의 그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도 58년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뭐 거의 한두 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이제 그 미래에셋 쪽에서 셀트리온 쪽으로 200억 정도 투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래에셋 고유 계정으로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미래에셋증권 자기 돈으로 이제 한 200억 정도 투자를 단행했죠. 셀트리온 GSC에 이게 나중에 이제 스킨케어랑 합병하게 되죠. 예. 그렇고 평소에도 이제 두 사람이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합니다. 뭐 시기 질투 오해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 뭐 돌출 행동
예,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어떤 신화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제 밑바닥에서 윗단으로 올라갔던 분들이고요. 아무튼 이제 미래에셋하고 이제 끈끈한 어떤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합병 비율일 겁니다. 예. 합병 비율이 이제 상장사 형태로 이제 자본시장 시행 내용에 따라서 요렇게 이제 합병을 할 때는 이제 이사의 결의일과 합병 계약을 뭐 체결한 날에 전일의 어떤 뭐 가격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코멘트 여부가 주가에 지금 바로바로 영향을 뭐 주는 상태니까, 그리고 합병 비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내부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들은 제약을 먼저 좀 흡수 합병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하고 헬스케어 주가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이제 합병 이야기만 나올 때도 움직이는 거죠. 특히나 제약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 헬스케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의 주체가 되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뭐 움직이는 뭐 그런 형태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단은 반등이 나와서 이 음봉이 어떤 시가를 회복하는 어떤 기대감을 이제 다시 또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장 초반에 오전장에 뭐 이평선, 5일평선과 21일평선에 일단 지지하는 흐름이고, 큰 흐름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되면서 16만원권에 대한 어떤 도전이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